북한에 억류된 뉴저지 출신 대학생 주원문 씨가 CN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주 씨는 남북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각종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4명 중 3명은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의원들이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영주권 쿼터를 다시 사용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딘 스켈로스 뉴욕주 상원의장과 그의 아들 아담 스켈로스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한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체포돼 억류당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대학생 주원문 씨가 CN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주 씨는 남북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CNN이 북한에 억류 중인 한인 대학생 주원문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평양 고려 호텔에서 CNN과 인터뷰를 가진 주 씨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나의 입국을 통해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일들이 남북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호기심이 입국의 원인이기도 했으며 미국 영주권자이자 한국 국적자인 자신이 북한에 들어가면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단둥에서 철조망을 2번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으며 강이 나올 때까지 걷다가 북한 군인에게 잡혔다면서 체포되고 싶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주 씨는 불법 입국 혐의로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말에도 놀라지 않은 채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CNN은 주 씨는 방이 3개이고 개인 욕실이 딸린 거처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인터넷, 전화 등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영상에 등장하는 주 씨는 놀라거나 불안한 기색 없이 웃는 표정이었으며 인터뷰에도 차분하게 응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5월은 아시안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각국 출신의 이민자들이 미국의 역사와 사회 문화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자는 의미인데요. 각종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은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맨하탄의 대리법원에서 아태 문화유산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또 서포 카운티는 오늘 9일 오후 1시부터 제7회 아태 문화유산의 달 기념식을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에서 거행할 계획입니다. 기념식에서는 한중일 등 10개 아시안 문화가 다양한 노래와 춤, 무술 공연을 선보이고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순서도 준비됩니다. 행사의 참가비는 무료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 한국문화원도 오늘 11일 오후 5시 플러싱 소재 퀸즈 공립도서관 맥골드릭 분관에서 사물놀이와 전통무용 등을 선보이는 한국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뉴욕 가정상담소는 오는 7일 맥도널드와 함께 JHS 189 중학교 강당에서 5월 아태문화유산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도 오늘 14일 오후 6시 30분에 맨하탄 더 피어에서 2015년 연례 만찬을 개최합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재외국민들은 관할 재외공간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욕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4명 중 3명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4월 말 기준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등록된 총 재외국민 등록 누적 숫자는 47,8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파악하는 뉴욕 총영사관 관할 전체 재외국민이 17만 7천여 명인 것과 비교하면 2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재외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간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주권자와 장기 체류자들은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급받은 재외국민 등록등본은 한국 내 납세나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긴급 재난 발생 시 한국 정부가 연락이나 안전 확인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65주년입니다. 뉴욕주 의회에는 이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캐서린 마치오네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950년 6월 25일 발발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 협정 체결로 중단된 3년간의 한국전쟁에서 수천 명의 뉴욕 출신 참전 용사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싸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상정한 마치오네 의원은 한국전 발발 65주년을 맞이해 6.25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 출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지역 주민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방 의원들이 합법 이민 적체 해소를 위해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영주권 쿼터를 다시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부와 이민서비스국도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시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79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약 25만 개에 이르는 미사용 취업 영주권 재사용을 촉구하는 서한에 연대 서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행정명령에 영주권 문호 적체 완화도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과거 미사용 쿼터의 재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국무부와 이민서비스국도 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0만에서 25만 개의 과거 미사용 영주권 쿼터가 사용될 경우 취업이민 3순위도 오픈 상태가 되고 1단계인 노동 승인만 받으면 즉시 취업이민 청원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방안을 확정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5-16 회계연도부터 1, 2년에 걸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가급적 내년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부분이 사용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딘 스켈로스 뉴욕주 상원의장과 그의 아들 아담 스켈로스가 결국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자는 한 개발업체에 유리한 법안을 제정해주는 대신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4일 오전 딘 스켈로스 주 상원의장과 그의 아들 아담 스켈로스를 뇌물수수와 부패, 모의 등 6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스켈로스 의장은 세금 혜택 등과 관련해 한 개발업체에 유리한 법안을 제정해주고 각종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가로 개발업체는 스칼로스 의장 아들인 아담 스켈로스에게 실제 근무 없이 임금을 주는 타이틀 보험회사를 알선해주고 앱테크에서 매달 $4,000씩의 월급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후 스켈로스 상원의장은 앱테크에게 나소 카운티가 진행하는 정보 조달 사업 계약을 따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들의 월급을 $10,000로 올리도록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켈로스 상원의장은 체포 과정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전화통화와 이메일에 이들의 혐의를 증명할 만한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있어 무죄 주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류국이 뉴욕 시내 주류 판매업소를 상대로 함정 수사를 벌였는데요. 뉴욕 시내에 900곳이 넘는 업소 가운데 무려 60% 가까이가 미성년자들에게 신분증 검사도 없이 술을 판매했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주류국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 손님을 가장한 21세 미만 미성년자를 뉴욕시 업소 911곳에 무작위로 보내고 함정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무려 58%에 해당하는 업소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보건국은 앞으로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술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류국은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소들에게 신분증 검사 절차와 미성년자 술 섭취의 부작용, 직원 교육법 등이 적힌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또 앞으로 수개월 동안 업주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술 판매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처음으로 적발되면 $2,5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추가 적발 시 최고 $10,000의 벌금과 주류 판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처럼 예나 지금이나 자녀의 교육 환경을 위한 부모의 마음은 다 비슷하겠죠. 실제로 자녀들의 거주나 교육 환경 개선이 미래 소득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버드대의 라우셰티 경제학자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들의 거주 교육 환경 개선이 미래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시형 아파트 등 빈곤선이 높은 퍼블릭 하우징에서 거주하던 저소득층 아이들이 비교적 부유하고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한 뒤 성인이 됐을 때의 수입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거주 환경 변경에 따른 소득 증가를 주와 카운티별로 살펴보면 뉴저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3,447달러의 소득 증가로 4위를 차지한 버겐 카운티를 시작으로 미들섹스 2,284달러 증가, 맘머스 1,174달러 증가, 허드슨 1,148달러 등 4개 카운티가 선정됐습니다. 1위는 4,005달러 증가로 일리노이주 듀페이지가 차지했고 2위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가 3,749달러 증가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10살 전후로 옮기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고 늦게 이사할수록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최초의 한인시의원 탄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마감됐지만 우편투표 마감일은 오는 12일까지입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9일 LA시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3일에 있었던 예비선거를 통과한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한인타운은 10지구와 4지구에 포함되어 있는데 10지구는 허브 햇슨 시의원의 당선이 이미 결정됐으며 4지구는 한인 데이빗 류 후보와 캐롤라인 램지 후보의 격돌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예비선거에서는 간발의 차로 램지 후보가 류 후보를 앞섰으나 두 후보 간의 표 차이가 많지 않아 접전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유권자 등록은 오늘로 마감했으며 아직 우편 투표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Vote by mail is still available and the last day to apply for vote by mail is May 12th, which is 7 days before the election, which is May 19th. 이 밖에도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2가지 언어로 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가 있는 유권자의 경우는 음성으로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국에서는 투표 당일 현장에서 봉사할 투표소 요원을 모집합니다. 이중언어 구사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급여도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LA시 선거국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MBC 뉴스 박시mon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수학 강사라고 불리던 남자가 결국 너무 잘생겨서 강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 밖에 화제의 인물을 만나봤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는 26살의 한 청년. 2014년 유럽 피트니스 모델 대회에서 우승했을 만큼 몸매도 멋집니다. 그러나 그의 본업은 모델이 아니라 강사.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가진 그는 얼마 전까지 런던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One day being at a conference, talking with really high academics, and then the day after I'm at a fashion show with some top designers. 낮에는 수학 강사로, 밤에는 모델로 비밀리에 이중 생활을 해오던 보셀리. 그런데 한 학생이 그가 모델이란 사실을 알아내고서 SNS에 강의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렸고 보셀리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수학 강사라 불리며 순식간에 스타가 됐습니다. Every year, obviously, I have a new set of students, and it's sort of unavoidable that at some point someone finds out. It's just enough to Google my name. 결국 학생들의 지나친 관심 때문에 강의에도 차질이 생기자 강사직을 내려놓고 모델 일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일본에서 방영된 드라마 필담 호스티스. 청각장애 여성이 긴자의 고급 클럽에서 말 대신 필담으로 최고의 호스티스가 된다는 이야기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의 원작이 된 에세이를 쓴 작가는 31살의 사이토 리에. 생후 22개월의 청력을 잃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은 2009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출마 권유가 잇따랐고 올해 드디어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고도바오 음악은 하나 뜨다구리 해부도 모이고 대부토다야다리다 고도가 하루도리. 비록 발음은 부정확했지만 장벽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녀의 호소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주말 일본 지방선거에서 도쿄도 기타구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호스티스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4살 난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한 리에 씨. 장애를 딛고 거침없는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그녀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그레이스 맹 의원은 어제 지나 메카시 연방환경보호국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고 소음방지위원회를 구성해 퀸즈 지역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맹 의원은 극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3년 넘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연방환경보호국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추첨의 결과가 통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서의 반송 작업과 당첨자에게 접수증을 발송하는 작업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3만 3천 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최대 한 달 내로 대부분의 신청자가 접수증이나 반송 서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니스 심 리츠필드 시의원은 한인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씩 최소 2명의 신규 경찰을 뽑을 계획이라며 현재 후보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대학 학위 소지자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타운 조례에 따라 경찰로 채용되면 이후 3년간은 리츠필드 타운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는 지난 3일 전직 회장단 모임을 열고 제12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주 내로 후보 등록 공고를 낸 뒤 2주간 입후보자 등록 서류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공탁금을 기존 $10,000에서 $5,000로 낮췄다면서 보다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가끔씩 소나기가 내리고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고 따뜻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